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에서 재물사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유주영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험금으로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는 크게 보험사가 해당 사건의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는 경우와 보험사의 평가 손해액과 청구 손해액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손해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사고 직후 수임한 보험금 사건은 모두 소송 없이 보험금 청구 업무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고 이후 의뢰인께서 개인적으로 보험사와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저희 쪽으로 의뢰하는 사건 중에 특수한 사항까지 더해진다면 소송밖에 답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는데요. 사실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기계 감가상각 문제로 차이가 발생한 건데 관계자들의 감정 싸움까지 번져서 저희 의뢰인은 보험 사기로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죠.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자신들의 평가 기준만을 고수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하고 한참 뒤에 저희 쪽에 소송 진행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건의 쟁점은 기계의 신품 매입 금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것이냐, 시중 중고가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요. 먼저 보험사가 주장하는 근거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보험 가액 및 손해액 평가 기준이라는 책의 내용을 근거로 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하는데요. 사실 상법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되어 있어요. 즉 보험사의 평가 근거인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상법상의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험사가 그동안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다듬어 해석한 내용일 뿐인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 내용을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상의 내용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액 평가가 빈번한 보험업계에서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서 축적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된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합리적이고 기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 보험 가액 및 손해액 평가 기준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해석의 차이였던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신품 구입 기계는 사용 연수만큼 감가를 적용한 금액을 가액으로 산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신품 구입 기계인 경우에도 신품 제조달 가액을 감가상각한 금액이 시중 중고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중 중고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저한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평가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기술된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쟁의 핵심이었는데요. 보험사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까 자신들이 확인한 중고가를 손해액으로 본다는 입장이었고요. 사실 현저한 차이에 대한 정도는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비교의 성립부터가 좀 문제가 된다고 봤는데요. 범용성이 커서 수요, 공급이 많은 기계는 내 기계와 꼭 맞는 중고기계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가의 기계일수록 수요, 공급이 많지가 않아서 내 기계와 유사한 중고기계의 시세를 찾는 거는 상당히 힘들죠. 이번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 확인한 중고가는 7,700이었고요. 의뢰인이 견적받은 중고가는 8,800으로 좀 차이가 있었죠.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보험금 편취를 위해서 중고가 견적을 일부러 높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저희가 다수의 중고기계 매매 업체를 확인한 결과 사실 중고기계는 연식, 사용 정도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실무 경험에 비춰보면 중고기계를 재조달할 때 중고차 허위 매물처럼 실물이 형편없어서 내 기계 수준이랑 전혀 다른 기계여서 비슷한 기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운송이나 설치비처럼 도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고가를 확인하는 것은 진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저한 차이의 정도를 다투기 이전에 내 기계에 꼭 맞는 중고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게 먼저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 내용도 강제성이 있는 문구가 아닌 가능성을 열어두기만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죠. 즉 저희는 중고가랑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 중고가조차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신품 가액에서 감가상각하는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다행히 소송 진행 중에 법원 감정에서도 현저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감정인의 감정 내용으로 저희가 청구한 손해액 대부분이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라 소송 자체도 길지 않았지만 차라리 사고 직후에 저희 쪽에 위임을 주셨다면 잘 소통해서 소송 없이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났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보험사 손해액 산정 기준과 그 해석의 차이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